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목차는 환경과 환경 문제의 개념, 환경 문제의 실태, 환경 문제의 원인, 환경 문제의 대처 방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객관으로 보면 환경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은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그리고 토양 오염, 땅이죠. 오염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자연 생태계의 순환적인 인과관계 내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오염은 심각하다. 그래서 환경 오염은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넓은 의미로 되어지고요. 부분적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이고요. 피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유의 비극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거나 또는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오염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급속한 도시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도시화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 살게 되다 보면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강. 그러면 이 강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쏟아내는 쓰레기와 분뇨와 그러한 것들이 오염물질이 오수들이 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강은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은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정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기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도시에 많은 차들이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뿜어내는 대기오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계 최악의 도시라고 하는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었거든요.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는요. 정말 매연이 오염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과 먼지와 매연이 뒤섞여 가지고요. 정말 뿌옇습니다. 물론 지금은 델리가 더 심한데요. 델리가 더 심한 것도 아니죠. 캘커타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뿌예요. 정말. 여러분 뭐 중국의 북경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말 심합니다. 그 왜 그러냐? 도시화가 불러오는 엄청난 부작용이죠. 음. 내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캘커타의 아이들의 뇌가 다른 도시보다도 작았어요. 왜 작았느냐 하면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작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캘커타가 어려운 정말 대기오염이 너무 심한 대기오염만 심합니까? 물은요 완전히 흙탕물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시커먼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오염돼 가지고. 물만 오염됐겠어요? 땅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 최악의 도시라고 하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캘커타만 하더라도 뭐 한 2천만 명 정도가 살거든요. 정말 그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음. 정말 심각합니다. 음.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가 바로 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제성장. 아니 경제성장이 왜 환경오염의 원인입니까? 당연하죠. 결국엔 공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을 사실 도시화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장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뭐예요?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에너지원.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 공장을 돌릴 거 아닙니까? 도시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공장을 돌리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원이 물론 지금까지 화석연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건 뭐 원자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공장을 유지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원을 얻는 자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태양력, 풍력 이런 것들을 하지만 풍력은 그나마 괜찮지만 태양력만 하더라도 그죠?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풍력이 또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중국이 이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한 이유는 정말 중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예,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정말 여러분 이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죽어가고 있는 이것은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인류 전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류 전체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온 인류가 사실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환경과 환경 문제의 개념. 환경이 뭐냐? 환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적 환경뿐만 아니라 우주적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환경이다. 그건 당연하죠. 사실 환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구의 영향도 크지만 우주적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태양, 달, 이건 뭐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뭐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형성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학술적으로는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물론 환경이라고 할 때 우주적 환경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주적 환경도 큰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호흡하는 공기나 마시는 물이나 먹을 것을 얻는 땅과 우리가 즐기고 대상의 산과 강, 바다, 호수, 나비, 꽃, 바위 등을 말하며 생활하는 공간과 교통성 등 다양한 것들이 환경에 다 포함된다. 그렇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네. 산과 강이나 바다, 호수, 나무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통 환경, 통신 환경, 인터넷 환경, 의료 환경, 교육 환경 다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문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생물학적 환경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주로 환경교육 분야에서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인데 보시면 자연환경에는 생물학적 환경과 물리화학적 환경이 있고 사회학적 환경에는 인공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다. 여기서 자연환경에서 생물학적 환경에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을 생물학적 환경이고 물리화학적 환경에는 우주, 공기, 물, 흙, 빛, 소리 등이 물리화학적 환경입니다. 사회환경의 인공환경은 산업, 의복, 식생활, 주거, 교통 등이 인공환경이고 사회환경에는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이 사회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환경 문제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 등 이런 것을 이야기할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이제 공기, 그죠? 물, 흙, 주로 자연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다. 환경 문제가 뭐가 환경 문제냐라고 할 때 지금 문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환경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 근데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환경 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개발, 생산,
소비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환경 문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 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개발, 생산, 소비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한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개발, 생산, 소비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는 환경의 개방,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권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서 공기오염, 대기오염만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죠.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영향권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 문제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그 영향이 아주 크다,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환경 문제는 시간적으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환경 문제는 시간적으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영향의 발견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후온난화만 생각해 보면 이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1 내지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서서히 이것이 증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이게 17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특별히 20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21세기 지금 들어와서는 뭐 그것은 더 빠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나는 시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쉽게 그것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1700년대부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대처했겠죠. 1800년대 그걸 빨리 했다고 한다면 빨리 대처했겠죠. 근데 1700 말부터 1800년대, 1900년대를 지나면서 1900년대 말에 와서야 인간들이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네 번째로는 환경 문제는 상호작용의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화학 방언을 통한 상승작용을 이렇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방금 기후온난화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아주 서서히 시작해요. 시작할 때 아주 서서히 시작하지만 어느 시점의 단계를 탁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너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과연 기후온난화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이 문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음, 사실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음. 다섯 번째, 대기, 물, 토양 등 자연환경은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들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부화되면 자정작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오염현상이 더 가중적으로 심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기도 분명히 우리나라 공기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배출해 버리면 이 지금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 대기권 속에서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생기는 거죠. 남으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공기가 지구가 해결할 수 있는 CO2 양이 만약에 1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10이 아니라 50도 더 넘게 이걸 배출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40이라고 하면 그게 남는 거잖아요. 이 남는 부분이 계속 남았는데 그럼 다시 10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줄이는 것도 어려워요. 줄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10으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아있는 이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10으로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왜? 이 기후온난화의 원인이 되었던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CO2의 배출도 있을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이게 다 도시화의 공업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결국에는. 예,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번째까지 더욱 가중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환경 문제의 실태를 본다면 첫 번째 이제 대기 오염이 있는데요. 대기 오염, 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해로운 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은 기관지염이나 천식,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나아가 암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유아와 어린이, 노인, 그리고 호흡기 환자들은 대기 오염으로부터 더욱 건강에 위협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럼요. 네. 지금 호흡기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공기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 정말 이 대기오염을 어떻게 쓰느냐에 줄여야 됩니다. 네, 대기오염은 어떻게 쓰든지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성비. 어, 대기 중에 방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와 만나 질산과 황산으로 변하여 비나 눈에 섞여 내리는 것입니다. 산성비를 일으키는 물질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자동차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 그리고 호수나 강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살아나기 힘들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산성비는 또한 농작물의 생장과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기간에 걸친 상승비는 건물과 교량 구조물을 부식시킵니다. 왜? 산이니까. 땅의 산성비는 토양도 아니 직접 우리 인간에도 뭐 탈모 현상이라든지 건강에 안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땅이 있다. 땅이 토양 자체가 오염되겠죠. 산성비니까. 그 식물이 맞으면 식물도 어렵겠죠. 동물도 마찬가지. 특히 식물이 곧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됩니까? 집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건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양오염. 토양은 물과 대기와 접하면서 상호물질을 교환하는데 이러한 물질 교환 중 각종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면 토양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한 자정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토양 속에 축적되면 생물이 자라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되고 나아가 인체까지 해를 입히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토양오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식량난. 우리는 지금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세계 식량 모자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이게 토양 오염으로 일어나는 이 심각한 현상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토양 오염의 주 요소는 수원, 납, 카드뮴, 비소, 니켈, 구리, 뭐 아연, 망간, 플로로, 붕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수질 오염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